스킨, 앰플, 세럼, 로션, 크림, 나이트 크림. 굉장히 피부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냥 싼 거 쓰세요. 알로에는 보습의 끝판왕이다. 그럼 피부가 약간 땡땡해지는. 그건 아니에요. 약간 과학적 근거 없이 막 뭔가 짓거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텐텐의 권수연 원장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또 소개 드릴게요. 네, 저는 김유희라고 하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컨텐츠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놀러와 주세요. 네. 근데 오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인터넷 치면은 진짜 이상한 정보들 많잖아요. 그쵸. 다들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1일 1팩을 하면 피부에 좋다. 이거 한때 1일 1팩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1일 1팩만 해도 피부가 많이 좋아진다. 저도 대학생 때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1일 1팩을 했었거든요. 대학생 때요? 20년 전에 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1일 1팩이. 왜죠?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팩만 사실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팩도 써보고 저런 팩도 써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팩 안에는 이런 좋은 성분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방부제라든지 아니면 뭐 향료라든지 화학적 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일 1팩을 할 때 피부가 너무 좋을 때는 매일 팩할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매일 팩을 꺼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팩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자극이 돼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일 1팩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거를 알고 하셔야 돼요. 뭔가를 얼굴에 바르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알로에는 보습의 끝판왕이다. 제가 가끔 진료실에 있으면 건조해서 알로에를 발랐는데 안 돼요 이러고 많이 오시거든요. 알로에는 사실 건조함보다는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놀러 가서 일광 화상을 입거나 이럴 때 피부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 올려주는 거는 되게 도움이 되고 물론 보습 효과도 있지만 이 알로에가 보습의 끝판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습을 위해서 알로에만을 바른다 이건 아니다. 왜냐면 이 알로에 겔을 바를 때 약간 알코올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딱 바르면 되게 진정이 되고 보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말라서 오히려 더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이 알코올 들거든요. 같은 게 날아가면서. 그래서 알로에로 진정을 하시고 그 위에다가 꼭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보습을 위해서 알로에를 쓰는 건 안 되네. 네, 그쵸. 그러니까 보습의 끝판왕이라고까지 할 애는 아니다. 그러면 보습을 위해서 쓰려면 꼭 다른 제품이랑 같이 그쵸. 써줘야 되고 이거는 약간 피부 진정에 효과가 네. 있는 거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화장품은 단계별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완전 X. 어째서죠? 왜냐면 저도 모를 때는 스킨, 앰플, 세럼, 로션, 그랬잖아. 크림, 나이트 맞아, 크림 맞아. 난리 나이트 났죠. 크림. 쫙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맞아. 그거 바르면 비싸. 굉장히 피부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백 라인을 샀어. 이렇게 쫙 샀어. 근데 결국 바르는 거는 다 똑같은 성분을 바르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성분을. 똑같이 그치. 미백이 있고 보습이 있는데 세럼류, 그러니까 좀 묽은 애도 있고 꾸덕한 애도 있는 거를 그냥 계속 7번 바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해주고 보습을 주는 굉장히 좋은 보습제 하나를 딱 선택하시고 내가 만약에 미백을 좀 갖고 싶어 이러면 미백에 도움되는 뭐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거를 앞에 하나 발라주시면 돼요. 그걸로 굉장히 충분해요. 세안하고 미백에 도움되는 비타민 C 바르고 보습제 바르면 끝! 그럼 딱 그 한 2가지 정도만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 그리고 보습 제품 이렇게만 발라도 충분하고 우리는 그간 돈을 그냥 낭비한 거예요. 그치. 다 바르면 다 스며 들어가지도 않을걸요? 그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쌓여있는 느낌이 나더라고, 얼굴에. 그게 약간 피부 좋아지는 줄 알고. 그거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미백에 조금의 더 보습을 추가하고 싶다. 뭐 이러면 뭐 히알루론산 뭐 이런 건 발라줄 수 있겠죠. 왜냐면 세 개가 다 성분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발라주시는 거는 그래도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같은 라인을 다 바르는 거 의미가 맞아요. 없어요. 그거를 알고 바르셔야 돼요. 그럼 기능성 제품 하나, 나한테 잘 맞는 보습제 하나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 다음 클렌징은 2중, 3중으로 막 뽀득뽀득하게 하는 게 피부에 좋다. 아니요.
왜 고민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중 세안은 좋아요. 내가 화장을 했거나 아니면 뭐 선크림을 발랐거나 이러면 사실 그냥 폼클렌징만 세안을 하는 거는 이게 다 안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세안은 추천드리되 뭐 3중 세안, 4중 세안 뭐 그걸 뽀뽀도 씻어내면 이 피부 장벽이 다 망가지겠죠. 그럼 우리가 느끼는 이 뽀득함과 네. 피부의 건강함과는 별개의 그쵸? 문제인 거네요. 네.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지고 피부 장벽이 이미 망했을 수 있다. 망한 기까지. 이미 손상이 됐을 수 있다. 근데 남자분들은 네. 그 막 선크림 같은 거 발라도 이중 세안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좀 해주셔야 돼요.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마 다 끼어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도 이중 세안 하셔야 네. 된대요. 그리고 피부에 좋은 제품은 비싼 제품이다. 이것도 X. 비싸다고 다 좋진 않죠. 그러면은 비싼 화장품 쓰신 분들은 피부가 다 좋고 저렴이 쓰시는 분들은 피부가 다 나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화장품의 성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나의 피부랑 잘 맞는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비싸다고 다 사시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뭘 하고 싶은지를 일단 생각을 하고 나는 너무 건조해서 보습이 좀 필요해. 그러면은 대충이라도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좀 살짝 검색하고 가서 그 성분이 있는 제품을 사시는 게 효과적이다. 좋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왜 같은 성분을 쓰고도 가격이 다른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원료 가격이 다른 거야? 몰라요, 뭔가. 내가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이 화장품 안에 들어간 부가적인 성분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싸다고 내 피부가 다 좋아지고 이게 진짜 왔다다 이거는 아니에요. 나에게 잘 맞는 것들을 네. 찾아야 되는 거. 그 비싼 거 중에서도 트러블 나는 거 있어. 그냥 싼 거 쓰세요. 싸고 결론이 이상한데 아무튼 가성비 좋은 내 피부에 잘 맞는 성분을 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전문의 선생님의 전문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피부과 시술을 자주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이 나온 게 제 생각에는 이게 프락셀 같은 박피 시술이 생기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피부가 얇아진다기보다는 피부를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이게 피부가 민감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피부가 얇아질 수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바닥에 굴렀어. 그럼 이렇게 싹 긁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다 얇아지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생을 다시 하잖아. 재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받더라도 충분한 재생 기간을 거쳐서 주기적으로 잘 의사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받으면 그런 일은 없다. 그럼 너무 자주 하거나 네. 뭐 과하게 하거나 했을 때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피부 자체가 얇아지는 건 아니구나.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 피부 얇아졌어. 네. 오히려 그 피부과 시술 중에서는 고주파 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피부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피부과 시술이 뭐 너무 많이 받거나 자주 받거나 이러면 피부가 얇아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특히 막 레이저 시술을 많이 하면 어느 순간 레이저 시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네. 난 들어본 적이 있어. 네. 그렇지 않아요. 완전 잘못된 지식이었네. 네. 여러분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하면은 안전하게 시술을 오래오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피부과 얘기인데 피부과 약은 독하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피부과 그래요? 이게 보통 스테로이드, 무좀약, 여드름약 보통 요 세 개가 저희를 좀 괴롭히거든요. 사실 치료 약제잖아요. 이게 스테로이드를 너무 복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고 막상 이걸 처방하려고 하면 피부과 약은 독하다던데 선생님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테로이드라는 게 옛날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었더니 피부도 좀 좋아지고 좀 힘도 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거를 계속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상 끊으면 내가 피부가 계속 좋았는데 사실상 다시 돌아오잖아요. 계속 먹게 되다 보니 약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싫어. 아니면은 피부과 약은 독해서 피부과에서 약 받기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좀 인식이 있잖아. 왜냐면 임신할 때도 피부과 약을 먹지 말라고 하거든. 피부과 약 먹냐 물어봐 선생님이.
좀 섭섭하네요. 아니, 진짜 섭섭하다. 그게 이렇게 피지 조절제는 우리가 임신 때 먹으면 기형아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한테는 독해요. 근데 모든 약이 오래 먹으면 사실은 많이 좋을 순 없죠. 스테로이드도 적재적소에 적당 용량으로 딱 쓰고 딱 끊으면 사실 이보다 좋은 약이 없어요. 부작용도 없이 질환도 치료되고 하는 거고, 무점약 특성상 어쨌든 그냥 피부에 있는 그런 백선이나 이런 곰팡이는 얼마 안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손발톱 무좀은 사실상 오래 먹어야 돼요. 최소한 6개월 정도 드셔야 그렇게 되는데 오래? 그래서 간으로 대사되는 약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중간중간에 간 기능 검사를 하거든요. 간 수치를 검사해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건 아니다. 이게 우리가 보습제도 바르고 비판텐도 바르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안 되는 병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써줘야 돼요. 오히려 병을 더 키워서 더 오랜 기간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그만 할 때 빨리 치료하는 게, 병이 작을 때 빨리 짧게 먹고 치료하는 것이 훨씬 부작용이 적다. 오히려 몸에 더 낫다. 그러면 사실 전문의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처방해주는 약들은 그렇게 크게 위험한 약이 아니라는 네. 말씀이죠. 이게 피부과 약이라고 독한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약들은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는 약이에요. 이건 피부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피부과 약이 특별히 독한 네.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궁금한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서 해줘서 굉장히 새롭고, 제가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저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요. 별 말씀을요. 나도 오늘 너랑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니까 피부과에 대한 편견도 좀 사라진 것 같고 또 예쁜 피부로 한 걸음 다가간 그런 느낌이 들어. 고마워. 어색. 네. 여러분들도 오늘 나눴던 내용 이외에 뭔가가 궁금하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사소한 거라도. 네, 저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꼭 댓글을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연 김유희였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